얼굴 마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국민의힘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의원총회가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는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을 지금 계속 이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고법 앞에서 의원총회를 약간 이 시위성, 항의성 의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있다. 여기에는 아마도 지난번에 결론을 못 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당 쇄신 방안, 전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오후가 진짜 이제 의원총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최경철 위원님, 국민의힘이 오늘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의총이에요 보면은. 근데 오전 의총 말고 오후 의총이 사실상 뭐 진짜 의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의총은 약간 결론 없이 좀 흐지부지 끝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결론이 날까요? 지금 뭐 대강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8말 9초에 네. 전당대회를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게 뭐 대충 얼개가 잡힌 것 같고, 네. 이대로 뭐 그렇게 결론이 나서 8말 9초 정도의 전당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대강 그렇게 뭐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8말 9초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까지는 비대위로 간다는 건데, 여기서의 비대위가 어떤 비대위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냐, 새 비대위냐, 어떤 겁니까? 8말 9초까지는 김용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에는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인선하는 과정에서 또 파차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비대위로 가고, 그리고 비대위원 구성이야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네. 그 비대위원 구성은 뭐 다음 주 월요일쯤 뽑히는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것 같고, 지금 크게 뭐 큰 그림이 잡혔기 때문에 네. 더 큰 파열음은 일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네. 그러니까 그 5대 개혁안 중에 과거를 보는 개혁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찬반 과정에서 당론 무효화. 당론을, 국민의힘은 탄핵은 안 된다는 그런 당론을 정했는데, 그 당론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당론을 없애자.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대선 후보 부당 교체 진상조사도 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도 가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를 보는 그 두 가지 개혁안은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도 다 끝나버렸고, 네. 그 탄핵은 지금 법의 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대선도 다 끝나고 패배로 끝나버렸는데, 그거 지금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뭐 며칠 동안 굉장히 진통이 있었는데 큰 무리 없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뭐 9월 조기 전대를 얘기하고 그때까지 본인이 계속 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임기를 왜 본인이 정하냐, 전당대회를 더 빨리 열어야 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약간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오늘 의총에서는 과거에 대한 뭐 당론 무효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의총에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건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거취 문제가 가장 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의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의총을 앞두고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임기를 채우는 것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제가 제시한 개혁안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제 개혁안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고 임기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혁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굉장히 정색한 얼굴로 많은 얘기들을 지금 했습니다. 일단 요지는 이거죠. 개혁안 받을지 말지만 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여기에 제목을
진격의 김용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승우 변호사님, 진격의 김용태 오늘 의총에서 불을 뿜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불을 뽑아야죠. 뿜어야 한다.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얼굴 마담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얼굴 마담의 역할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은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35살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자리를 찾고 또 제대로 차지하지 실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데 맨날 비대위원장 체제였어요. 도대체 왜 집권 여당이 비상적인 상황을 계속 몰아갈까? 이제 뭐 2달이면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리고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올린다? 네. 이거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에는 친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기 위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TK 세력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좀 적절히 분배가 됐어야 되는데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모두 다 TK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쪽 목소리만 듣다 보면 얼마 있으면 자민련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의총에서 진격의 김용태 오히려 더 불을 세게 뿜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배후에 누가 있느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느냐, 아니면 뭐 심지어 이준석 의원한테 뭔가 지령을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면서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경철 위원님, 네. 지금 배후가 누구냐, 뭐 지령을 받았냐 이런 질문들은 결국 기저에 당신 누구 편이야?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 편이라고 보십니까? 뭐 편이 있겠습니까? 김용태 뭐 비대위원장은 뭐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을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께서 갖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의원들로서는 그 수족이거든요.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네. 그런 의미로 많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수족을 자를 가능성이 있다. 당대표가 새로 들어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들어오는 당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이 누구를 미느냐 이런 의심은 가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자기 생각에 그치고 그리고 소수의 인원의 뭐 의논에 그쳐야지 이게 네. 당 밖으로 흘러나와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비춰서는 이게 당권 투쟁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곤란한 것이다. 이게 사실 부부 싸움을 해도 네. 안방 안에서 애들 못 듣도록 그렇게 아하. 하고 이불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지금 국민의힘은 싸우면 지금 애들 다 듣고 지금 거실에 나와서 애들 방에까지 막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싸워버리면 옆집에서 저 집을 뭘로 보겠나. 그렇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네. 총선이나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지금 싸움 소리는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서 절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 지금 아까 뭐 살 빼는 주사도 있어야 됩니다. 네. 살 빼는 주사 저희가 봤습니다만 네. 좀 그런 면에서는 절제하는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살 빼는 주사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지 싶었는데 이 절제하는 주사를 좀 맞아야 된다. 아까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부부끼리 싸울 때도 애들 모르게 문 닫고 조용히 싸워야지. 문 다 열고 애들 방 다 들리게 얘기하고 옆집 들리게 얘기하면 옆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얘기했는데 옆집에서 살짝 말씀하시는데 웃고 있었다라는 거. 네. 지금 일단 이 싸움은 담장 밖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요런 얘기도 했어요. 잠깐 요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저희가 왜 졌는지를 당내 구성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선거 끝나고 특정 분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대로 제가 다 따라야 하는 겁니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얼굴 마담입니까? 선거 끝나고 다른 분들이 계획했던 계획 이거 다 제가 따라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지금 김 위원장이 묻습니다. 내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냐? 답해 주시죠. 아니 뭐 얼굴 말하면 아니었죠. 김용태 위원장을 옹립해서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드러내보는 그런 메시지를 대선 과정에서 던졌고 김용태 위원장 그 호응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김문수 후보와 협력해서 대선을 뭐 치러서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41%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누가 얼굴 마담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아까 부부싸움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부부싸움이 심하면 경찰이 들어옵니다. 네. 그 예전에는 부부싸움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부부싸움도 경찰이 신고받고 문 따고 들어옵니다. 네.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내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정당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이라는 뭐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네. 이러면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다른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싸울 정신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41%의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지지를 믿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너무 싸워요. 저렇게 싸울 여유가 있는지 과연 저는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자기 이익만 너무 계산하는 것이 아닌지 김용태 위원장부터 좀 말씀을 자제하시고 네. 좀 내부 원로들의 말씀을 듣고 내부에서 해결하시고 결론을 도출하셔야지 지금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많이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저러면 정말 경찰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부부싸움이 거론이 됐습니다.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면 경찰이 출동한다. 지금 이 정도로 싸우다 보면 지금 경찰이 언제 들어갈지 예의주시하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힘 이긴 정당 같아 변화 의지 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긴 정당이자 지금 아까 표현 중에 약간 경찰이 되려나? 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 민주당 쪽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변화 의지 있느냐? 변화 의지가 있다고 되려면 국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부부싸움을 하는데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거죠. 국민들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힘이 없죠. 뭐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마담으로 뽑힌 건 맞는데 자신이 봐도 국민의힘이 한심하니까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최소한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2달 더 가져서 자신이 당무감사 할 건 하고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겠다. 정상적인 당대표 뽑겠다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 그 정도의 기회는 주는 것이 국민의힘에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진들이 그리고 과거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한동훈 후보 등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죠. 탄핵에 대해서도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만 싸우자. 친윤, 비윤, 반윤으로 나와서 싸우지 말고 야당과 싸웠습니다만 이제 여당과 싸우지 말고 국민과 싸우지 말고 좀 잘해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맨날 싸우다가 지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훅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맨날 싸우다가 지는데 왜 자꾸 싸우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씀 중에 그랬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실 뭐 새도 없고 좀 외로운 것 같다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의총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내 임기랑 전당대회 개최한 요 안 놓고서 그럼 우리 전당원 투표합시다. 다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그럼 우리 전당원 투표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던졌는데 이 제안을 던졌는데 그냥 무슨 전당원이야 라고 좀 흐지부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이 의총 때는. 근데 요번에는 다음 기사 볼까요? 국힘 재선 15명 김용태 임기 연장 지지. 권영진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합의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전당대회는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여 정상적인 지도체제로 당을 혁신한다. 둘째,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비대위의 구성은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정한다. 3.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네. 사실 정확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뭐 요구를 우린 다 지지합니다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거 우리 지지한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전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지난 의총된 최경철 위원님 약간 뭐 원사이드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많은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딱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어느 정도 좀 큰 그림이 좀 그려졌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 3일 상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파면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 뭐 엄마가 시장 간 집, 그래서 아하. 애들끼리만 남은 집, 네. 뭐 이래서 뭐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권위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동안은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엄마 안 계시면 뭐 애들끼리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러다가 뭐 한 개 더 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일주일은 싸우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3대 특검법도 지금 어제 의결을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죄어오는 강한 내란 청산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친윤 세력들이 약간 생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친윤 세력들이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협조할 것은 하고 네. 그리고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민족 정당성을 갖춘 당대표를 빨리 뽑자. 네. 뭐 지금 그렇게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면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리더십을 갖추자. 이렇게 친윤 세력들이 약간 분화하면서 약간 의견 접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네. 큰 그림을 잡고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분수령으로 해서 네. 당이 안정화된 그 모습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과반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넘기지 못했는데 여전히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과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려서 그 과반이 과연 바라는 정치의 큰 그림 무엇인지를 빨리 염두에 둬서 그 방향으로 빨리 국민의힘이 가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고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엄마 없는 집에서 애들만 있으면 원래 뭐 치고받고 좀 싸우고 시끄럽게 마련인데 지금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간다.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3대 특검이 다 통과가 돼서 공포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친윤계가 상당히 좀 뭔가 각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이 어쨌거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좀 뭔가 정리를 해나가자라는데 동조를 할 걸로 보인다, 곧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의총에서는 뭔가 다른 메시지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의총 일정 말고 의총이 오후 2시죠. 근데 오후에 이 일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만찬 일정이 있어요. 만찬이라고 하기엔 살짝 시간이 좀 이르긴 합니다만 오후 4시에 비공개로 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석하는 이 만찬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죠.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이 예정이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는 이미 사퇴한 사람인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냐라고 해서 불참하고요. 다만 다른 상임 고문단들 뭐 정의화 전 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등의 이 원로들이 좀 참석을 하는 이런 자리로 다 같이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면 살짝 최경철 위원님 대선이 끝나자마자 뭔가 약간 고생했어라는 얘기를 하려고 만들었다가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참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면 이번에 이 내부의 이 정신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중질환 상황으로
고문들이 좀 봅시다라고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참하고 김무성 후보는 또 참석을 해요. 이것도 약간 좀 그림이 좀 묘하다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불참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네. 때문에 이미 공직에서 뭐 당직에서 물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문단 회의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빠지는 것이 좋은 그림이죠. 김문수 후보는요? 김문수 후보가 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1987년 제도적 민주화가 된 이후에 대선 3번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97년 지고 2002년 지고 2017년 3번 졌습니다. 그 3번 졌는데 2번을 패장이 다시 당대표를 복귀를 했습니다. 이회창 총재 그리고 홍준표 2017년 자유한국당 당시 대선 후보.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림은 대선 후보가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로 해서 복귀한 것이 가장 사례가 많았습니다. 2002년도에 최병렬 그 당시에 당대표가 진검다리형, 관리형 네. 그 대표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리더십 공백이 심하니까 그래도 가장 자연스럽게 바통이 이어지는 것은 네. 그래도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41%의 득표율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좀 가까이 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원로들이 지금 정치를 오래 해보셨으니까 과거 대선 패배 사례를 많이 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불러서 의중은 어떻고 그리고 뭐 비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아마 묻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네. 선행 사례를 이번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고문단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한번 들어보겠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비전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뭐 앞으로의 그 국민의힘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참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직에서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어서 어쨌든 저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김문수 후보가 그럼 왜 가냐를 여쭤봤는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직전 요 대선에 후보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대선 후보가 이어서 당대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 그걸 고려해서 부른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향후 당대표로 뭐 나갈지 말지 뭐 이런 부분 좀 물어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자리 자체가 김문수 후보한테 약간 힘을 좀 실어주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승훈 변호사님 이 자리에 오는 또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 이거 너무 훌륭하다. 상향식 공천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지지 의사를 또 피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역시 얼굴 마담이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좀 가깝게 보이고 싶을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은 거리 두기를 못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개혁안을 얘기하지만 그 개혁안은 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진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가면서 조금 차기 당대표로서의 어떤 모습 위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고문들도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고문들이 전 김문수 후보를 미는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무감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 될 분이 괜히 불편하게 저 자리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일관된 뭐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대통령 후보 중에 저렇게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는 후보가 있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탄핵을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당대표를 나오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부터 좀 정리하고 밥을 드시러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본인의 생각을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탠스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만찬에 가든 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뼈아픈 얘기를 또 하기도 하셨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게 4시 일정인데 2시에 먼저 선행되는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이 좀 됩니다.